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했다가 기소당한 강은희 교육감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아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방의회가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르는데 상당수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홍역이 경북으로까지 퍼지면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방역당국이 의료인 18,000여 명에 대해서 홍역 항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기업 경기 전망치가 전분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은 2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큰 추위는 없지만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를 전합니다. 네, 연일 느껴지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숨쉬기 무척 답답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이 탁한 공기에 시야도 무척 뿌옇고요. 현재 대구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37 마이크로그램, 구미는 171, 상주는 147 마이크로그램 등 전 지역이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잠시만 있어도 눈과 목이 금세 따끔거릴 만큼 대기 상태가 무척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출근길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6도로 예년 이맘때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했는데요.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기 때문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문구를 선거 공보물과 선거사무소 벽보에 썼습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회의원과 정당 경력을 적었다고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 성향인 대구에서 정치 경력을 쓴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고의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법을 어기긴 했지만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항변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비례대표 경력을 표기했고 사전에 선관위의 조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대구 시민과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보인 강 교육감은 재판을 마친 뒤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이 강은희 교육감에게는 20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죄를 더 무겁게 봤다는 겁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해달라는 메시지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읽힙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잡힌 가운데 재판부가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재판을 맡은 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한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쇄신을 약속한 지 꽤 됐지요. 한국당이 달라졌다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조직위원장을 뽑는 작업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은 여론에 떠밀리듯 윤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석사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배지숙 대구시 의회 의장과 여론조사 조작에 관련된 의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론조사 관련 지방의원 5명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윤리위원회 오늘 중기를 한번 하고 계십니다. 예. 공개 오디션을 거친 새 조직위원장 선정도 어느 한 곳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대구 동구 갑 지역의 시의원과 구의원 등은 당을 배신했던 경력자를 임명하려 한다며 성명을 내고 중앙당 비대위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아직 새 조직위원장 발표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의 공모한 신청자를 중앙당에서 내려보내는 낙하산 조짐이 나타나자 심상찮은 움직임이 보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 전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려보내서 안 됩니다. 완전히 그게 왔다 하면 이제 가만히서가 안 되죠. 한국당이 무너진 보수를 일으키겠다며 인적 쇄신을 선언하고 7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무리를 일으킨 당원들에 대한 제19 감싸기와 내리꽂기 같은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지방의회는 해외 연수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르는데요. 상당수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 길 먼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보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북 23개 시군의 공무 국외 여행 규칙입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신들만의 국외 연수 규칙인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영천시는 국외 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이후 단 한 건도 올리지 않다가 지방의원 국외 연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뒤늦게 올렸습니다. 의성군과 칠곡군은 여행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상주시와 예천군, 경주시 등은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넣어 감시 기능을 살리나 싶었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인물로 한정지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될 테는 없습니다. 국외 연수를 따라가는 수행 공무원의 수나 역할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2년 전 청도군은 의원 7명이 떠난 국외 연수에 의회 직원 4명이 동행했고 지난해 예천군은 의원 9명에 의회 직원 5명, 경주시는 의원 10명에 의회 직원 3명 등으로 모두 달랐습니다. 만성적으로 쌓여온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행안부가 2009년에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외 연수를 지역 발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예천군 의회가 해외 연수 추태를 벌인 박종철 의원 등을 징계하기 위해 오늘 간담회를 열고 윤리위원회 구성과 징계 대상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오는 21일 임시회를 열어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안을 의결하고 윤리위원회를 가동시킵니다. 하지만 예천군 의원 9명 전체가 문제가 된 해외 연수를 다녀와 셀프 징계라는 비난이 일고 있고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의원도 강제 제명 추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역이 경북으로까지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이 의료인 매개를 막기 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8,000여 명에 대해서 홍역 항체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의 의료기관에서 홍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된 13명 가운데 성인은 7명, 그중 의료인이 5명입니다. 홍역 환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병원인 만큼 의료인의 감염 위험성은 매우 높습니다. 홍역에 걸린 의료인이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들과 접촉하게 되면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증상이 있는 환자를 따로 진료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현재 3곳에서 15곳으로 늘렸습니다. 모든 대학병원과 구군 보건소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1, 2차 소아청소년과 병원과 대학병원 직원 전체, 그리고 119 응급대원과 보건소 직원까지 모두 18,000여 명의 홍역 항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병원 의료 종사자가 홍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의 의심이 있다면 벌써 저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 병원에서는. 아직 홍역 항체가 없는 영아와 유아의 홍역 예방 접종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1차 접종은 생후 12개월부터 시작하지만 6개월 영아부터 접종하도록 하고 4살에 시작하는 2차 접종도 생후 16개월로 앞당겼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 그 아이들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감염된 아이들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지금까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3명이 접촉한 환자와 가족 등 5,200여 명을 상대로 감염 여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3대 문화권 사업 문제점을 조명한 기획뉴스인데요. 오늘은 가야산 역사 신화테마공원을 취재했습니다. 120억 원을 들였지만은 하루 40명 남짓 방문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공원입니다. 한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주군 수림면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공원입니다. 지난 2009년 3대 문화권 선도 사업에 선정돼 49,000제곱미터의 국비를 포함해 127억 원이 투입돼 만든 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야국 건국 신화인 정겸모주 이야기를 주제로 전시 테마관과 산책로, 숲속 쉼터, 상하덤 마당 등 체험과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성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자신했습니다. 개장 초기와는 달리 찾는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건물 전체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지난 한 해 방문객 수는 15,000명으로 하루 평균 40명 수준입니다. 성주군은 관람객 수가 애초 예상보다 늘지 않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00원을 받던 입장료를 올해부터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내용물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설물 보안 사업을 해가지고 추진하면은 점차적으로 이제 활성화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운영비 2억 7천만 원이 들어가면서 예산 먹는 시설이 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입장을 내고 DGB 금융지주 김태호 회장의 은행장 겸직을 지지했습니다. 대구 상의 회장단 일동은 이번 겸직 결의가 은행장을 키우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고 은행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의는 이번 은행장 겸직 결의로 대구은행이 하나로 뜻을 모아 지역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올해 1분기 대구 지역 기업 경기 전망치가 전분기에 비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가 대구에 있는 210개 기업에 질의한 결과 올해 1분기 기업 경기 전망치가 제조업은 51, 건설업은 64로 나타났습니다. 섬유가 32, 자동차 부품 49, 기계 61로 제조업 전체로는 지난 분기보다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치가 100 이하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1,217명을 대상으로 설날 경비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41만 4천 원, 취업 준비생은 17만 2천 원, 대학생은 12만 1천 원을 쓰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쓸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50%가 비슷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은 경비의 절반이 세뱃돈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세뱃돈 금액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0,000원,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은 5만 원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일까지 임금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만 3천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는 가운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고 휴일이나 야간 신고에 대비해 평일 밤과 휴일에도 비상근무합니다. 한편 노동부는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대출을 원할 경우에 이자율을 낮춰주고 임금 체불된 노동자의 생계비 대출도 이자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떡과 제사 음식을 비롯한 식품을 다루는 업소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이 실시됩니다. 대구시와 구군청은
오는 18일까지 서울식품제조와 판매업소,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 11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튀김과 부침, 떡 등 주문 제사 음식 이용이 늘고 있어서 무등록 영업이나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사용 원료와 보관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산실이 될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예천 이외에도 경북에서만 6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모두 24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북은 예천을 비롯해 국군체육부대 상무가 위치한 문경, 상무축구단의 연고지인 상주, 그리고 영주, 경주, 영천 등 6곳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3월 중에 센터를 건립할 곳을 확정하고 현재 파주 대표팀 트레이닝센터 사용이 끝나는 2024년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연일 느껴지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숨쉬기 무척 답답합니다. 현재 하늘에 가득 차 있는 이 탁한 공기에 시야도 매우 뿌옇고요. 대구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137 마이크로그램, 구미는 171, 상주는 147 마이크로그램 등 전 지역이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깥에 잠시만 있어도 눈과 목이 금세 따끔거릴 만큼 대기 상태가 무척 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최대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대구는 1도, 안동은 영하 2도로 어제보다 출근길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낮에는 대구 8도, 안동은 6도로 예년 이맘때의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늘 밤부터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아침에는 구름이 많지만 우리 지역 점차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이 시각 기온 1도, 고령 영하 3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8도, 고령 9도로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2도, 구미 0도로 출근길 추위가 주춤하고요. 낮에는 상주 6도, 구미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영하 2도, 영주 1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6도, 영주 4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8도 예상됐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